안녕하세요. 속마음 심리 전문 루나벨 타로입니다. 루나벨 타로 구독자님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가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로 준비해 봤어요. 아직은 태양이 뜨겁지만 어느덧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입추를 지나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질 때도 있는 요즘, 유독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면서 지나간 인연이나 그리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지금 나처럼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손을 잡고 이 계절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그런 아련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있는 여러분의 예쁜 마음, 그리고 차마 내려놓지 못한 그 그리움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고 궁금해하셨을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느끼고 있는 솔직한 미련과 속마음,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가을이 지나가기 전 우리에게 찾아올 재회의 운명과 타이밍까지 카드 하나하나에 정성껏 담아 깊이 있게 읽어드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떠올리시면서 앞에 놓인 4장의 카드 중 유독 눈길이 머물거나 마음에 와닿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제너럴 리딩인 만큼 만약 마음에 들어오는 카드가 2장이라면 두 리딩 모두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서 나의 상황에 맞는 리딩을 마음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번호는 10초 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3번, 4번, 2번, 1번이고요. 그럼 각 번호별 달님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카드를 우선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가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입니다.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때에 따라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듣다가 내 상황과 너무 틀리다 하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호를 다시 골라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멀어지거나 이별한 두 분 사이의 현재 에너지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카드로 보이는 이 마법의 가마솥이라는 카드는 깊은 밤 신비로운 오라클 여인이 가마솥 안에 무언가를 부으며 커다란 변화의 약물을 조제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무언가가 내부에서부터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변화와 성장이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뜻하는 연금술적 에너지를 품고 있죠. 이 카드는 이제 두 분이 헤어지거나 멀어지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크게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멀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단순히 서운하거나 화가 나는 단계를 넘어서 두 분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에 적힌 글귀처럼 두 분에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두 분 모두 예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어렴풋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과거의 열정이나 갈등이 다른 형태의 깨달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 과정이 두 분에게 결코 편안하거나 매끄럽지는 않아 보여요.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가마솥 안의 재료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듯 답답함과 불안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보니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없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삭혀지지 않아 밤마다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감정이 엉켜서 손대기 힘든 상태로 변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는 지금 정지된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커다란 감정적 요동을 거치며 끌어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읽혀져요. 이어서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신비로운 숲속 이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돌 신전과 그 한가운데 버섯과 숲으로 이루어진 동그란 원이 그려진 이미지예요. 경계선, 보호구역, 그리고 단절된 듯하지만 신성하게 연결된 인연의 고리를 의미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카드는 멀어진 후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단단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서로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커다란 울타리를 쳐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분 사이에는 지금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자존심의 벽이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서로의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막 안에 가둬두고 상대를 경계하는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위치 혹은 말 못할 현실적 여건 때문에 서로에게 선을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리고 비밀 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남들에게 쉽게 밝힐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스스로 테두리를 치고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취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클은 외부로부터 관계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단단한 감옥이 되기도 해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네가 먼저 손을 넘어와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라서 관계의 답답함이 쉽게 풀리지 않는 에너지로 느껴져요. 세 번째 카드는 은신처, 비밀스러움, 감춰진 진심, 잠시 세상과 차단된 고요함을 의미하는 카드로서 지금 멀어진 후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완전한 음지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보여져요. 두 분은 소통은 차단되어 있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하지만 각자의 은신처로 숨어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두 분의 관계나 이별 소식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혼자서만 이 마음을 삭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서로에게 도피처가 되어주던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조용한 고립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쓸쓸함이 전달되어지는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고 계시거나 또 SNS나 프로필을 숨긴 채 몰래 상대의 동향만 살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숨겨진 공통은 고요함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고립과 단절을 뜻하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소통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1번 달님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태이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떠한지 카드로 들여다볼게요. 네 번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카드는 가치 있는 것을 갈망하고 현실적인 풍요와 유익함,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바라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카드로서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1번 달님이라는 존재를 자기 인생에서 참 가치 있고 실속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달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자신이 얻었던 편안함이나 현실적, 감정적 이득을 뒤늦게 떠올리고 계신 거죠. 하지만 순수하게 감정적으로 그리워한다기보다는 다소 계산적인 마음이 섞여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카드이기도 해요. 다시 만났을 때 나한테 진짜 유익할까? 또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관계에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계신 것 같은 흐름인 거죠.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달님을 다시 만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를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신 느낌이에요. 순수한 애정이라기보다는 달님이 가진 조건이나 달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유익함을 타는 다소 이기적인 속마음일 수도 있어서 달님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불편해지는 재해는 원하지 않고 자신이 편안하고 풍족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다가가겠다는 마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달님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 안에는 다소 냉정한 현실적 타산이 깔려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5번째 카드는 겉으로는 감정 표출을 안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우울함, 그리움, 감상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달빛이 비치는 연못처럼 감정이 크게 일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밤이 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되다 보면 혼자 감상에 젖어 달림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별 후 느끼는 외로움이나 후회, 그리움 같은 슬픈 감정들이 수면 아래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읽혀요. 하지만 문제는 이 감정을 밖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고 혼자 연못을 들여다보도 속으로만 삼키고 있다는 점인 건데, 마음은 우울하고 슬프면서도 달님에게 먼저 손을 내밀 용기는 내지 못하고 혼자 감정 노름만 하고 계신 모습인 거죠. 어쩌면 밤마다 달님의 SNS를 몰래 찾아보며 혼자 감성에 빠져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감정의 깊이는 깊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혼자만의 자책이나 슬픔에 갇혀있는 형태라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는 기운이 저한테도 느껴집니다. 이분은 감정에 휘둘리면서도 겉으로는 굳건한 척 가면을 쓰고 계신 상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분 속마음 상태도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해 보여요. 6번째 카드로 들여다본 그 상대방의 속마음은 지금 달님과의 관계를 두고 머릿속이 그야말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내면에서는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참아야 해.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싸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게다가 만약에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타인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 잊어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잘해봐라. 이런 소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도 개중에는 계실 것 같아요. 확신이 전혀 없고 우유부단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계신 속마음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 비밀관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이 두려워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실 수도 있는 상태네요.
스스로 결정할 용기가 없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행동을 미루고만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산과 고민만 하느라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는 참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속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여서 저도 이 사람 마음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현재 1번 달님의 속마음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 건지 지금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마음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랫줄에 위치한 카드 중에 첫 번째 카드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1번 달님의 속마음을 보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이성적인 끌림과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네요. 머리로는 이 관계는 아니야, 그만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미련과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이 주었던 설렘이라던가 인연의 끌림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접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러버스 카드는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림길, 또 선택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 1번 달린 마음속에서도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마음도 같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비밀관계나 제3자가 끼어있는 관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끌림을 끊어내지 못해 스스로 괴로워하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달님이 취하게 될 스탠스는 상대방이 조금만 흔들어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다소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볼 수 있어요. 미련 때문에 상대의 연락이나 반응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 상대방과의 마음의 흐름과 좀 틀리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로 저 멀리 지평선에서 붉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한 남자가 등에 10개의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극단적인 그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처절한 끝, 바닥을 친 고통, 그리고 비로소 찾아오는 고통의 종식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달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이 관계에서 이제 찢어질 듯한 고통과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고, 이 관계 때문에 받을 상처는 이미 다 받았고, 마음이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을 만큼 지쳐 계신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무심함이나 이별의 과정에서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정말 끝이다. 내가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하나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이지만 하지만 이 소드 10번 카드의 특장점은 이 고통이 결국 끝에 도달한다는 점도 있어요. 이제 더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달님은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해탈에 가까운 단호함을 앞으로는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시는 거죠. 상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오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칼을 세우는 차가운 스탠스로 그 마음의 흐름이 조금 변화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로 보시면 저글러가 양손에 커다란 펜타클 2개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거친 파도 속에서 유연하게 균형을 잡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밀당 또 고민을 나타내는 카드로서 달님은 앞으로 이 관계에만 올인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일상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실 것 같아요. 좋아하지만 상처받기 싫은 마음, 그 사이에서 감정의 추를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저글링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지 않고 상대가 하는 만큼만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식의 그 계산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되실 걸로 보여져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는 또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내 일이나 다른 일상 혹은 다른 이성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삶의 무게중심을 분산시키려 애쓰실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태도를 바꾸며 상대를 간보거나 밀당을 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지금 달님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지만 겉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방어를 취하게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다가오고 있는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올 제 운명과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8개의 그 완들을 뒤에 울타리처럼 세워두고 남은 하나의 완들을 꽉 이렇게 움켜쥔 채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카드인데, 피로함과 경계심 그리고 마지막 방어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올가을이 시작되는 초입 약 9월경에 제 기운은 제가 보기에 아주 답답하고 경계심이 서려 있어요. 두 분 모두 지나온 상처와 오해 때문에 단단히 벽을 치고 있고 네가 먼저 다가와라 라며 경계태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요. 이 시기에는 시원하게 재회의 물꼬가 트이기보다는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느라 에너지만 소모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상대방이 살짝 간을 보듯 다가와도 달님이 가시를 세우고 벽을 치거나, 또 반대로 달님이 접근하려 해도 상대가 그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글 수도 있거든요. 서로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어서 그런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날이 서고 다툴 수 있는 불리한 타이밍으로 보여요. 아직은 서로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각자의 성벽 뒤에 숨어 대치하는 형국이라 이 가을 초입의 재해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답답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번째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적 타이밍, 반전, 기회, 또 아니면 다시 계속 돌고 도는 그 인연의 톱니바퀴를 상징하는 건데, 가을이 깊어지는 중반부 약 10월경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는 매우 강력한 운명의 타이밍이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굳게 닫혀있던 인연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계기나 우연한 사건, 또는 혹은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두 사람의 접점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을 수밖에 없나 보다 싶을 정도로 외부 상황이 두 분을 다시 엮여 놓게 만드는 흐름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서로 벽을 치고 경계하던 흐름이 이 수레바퀴 회전력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올가을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하다시피 한 기회의 창은 바로 이 가을 중반부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 나온 컵 8번 카드는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어두운 산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나가는 카드인데, 미련,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카드예요. 일단 후퇴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가을이 끝나는 무렵중에는 재해에 오는 참 신중하고 냉정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앞서 찾아온 운명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를 주어서 두 분이 과거의 문제점을 완전히 청산한다면 과거에 아팠던 기억과 헤어짐의 상처를 뒤로하고, 이 카드가 오히려 예전의 모습을 뒤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재출발하는 재해가 완성될 수 있어요. 또 하지만 반대로 수레바퀴의 기회가 왔음에도 과거의 똑같은 갈등이나 현실적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둘 중 한 사람이 이제 정말 지쳤다, 미련 없다라며 관계를 완전히 뒤로하고 떠나버리는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카드는 과거의 묵은 관계를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느냐, 아니면 진짜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로 떠나느냐의 최종 선택을 의미해요. 재해가 된다 해도
예전 방식 그대로 만난다면 결국 한 사람이 미련을 품은 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쓸쓸한 결말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1번 달님을 위한 리딩을 요약해 드리자면 올가을 두 분의 인연은 겉으로는 정적 속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크게 치는 흐름으로 시작될 것이고 서로 경계선을 긋고 숨어서 소통을 차단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1번 달님이라는 존재를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며 밤마다 깊은 그리움과 우유부단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1번 달님 역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경계하며 현실적인 균형을 잡고 계신 상태이실 거예요. 다가오는 가을의 제 운명을 보면 가을 초입에는 서로 가시를 세우고 서로 눈치 보느라 답답함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가을이 깊어지는 중반부터 걸을 수 없는 강력하고 운명적인 재해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으로 보여요. 다만 두 분은 이 기회가 왔을 때 과거의 묵은 상처와 안 좋았던 습관들을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한다면 미련을 품은 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운명의 타이밍이 그 두 분 사이에 흘러 들어왔을 때 지혜롭고 성숙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손을 잡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왼쪽에 위치한 우리 1번 달님을 위한 조언의 카드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이 카드 뒷면에 Today's Soul Action이 써 있거든요. 이것을 해석하면 더 이상 과거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세요. 펜을 드세요. 당신의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써 있는데 1번 달님, 이 조언 카드는 앞서 우리가 나눴던 리딩 내용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고 있어요. 그 달님 속마음에서 나왔던 소드 10번 카드 기억하시죠? 그 칼에 맞아 피 흘리는 고통,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끝났을까? 그런 생각들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밤마다 괴로워했던 그 마음들이 바로 이 카드에서 말하는 태워버려라의 대상이에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서운함, 수치심, 상처, 그리고 나 자신이 부족해서 헤어진 것 같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는 마음속 화로에 넣고 싹 태워버려야 할 때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조언 카드는 달님에게 불사조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잿더미가 되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바닥에서 그 잿더미를 딛고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불사조처럼 달님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올가을에 찾아올 운명의 수레바퀴 기회나 가을 끝자락에 갈림길을 떠올려 보면 이 조언이 왜 나왔는지 너무나 명확해지는 흐름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미련을 태워버리지 않는 채로 상대방을 다시 만나거나 가을을 맞이하면 또다시 예전처럼 경계하고 눈치 보다가 상처만 남긴 채 떠나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라. 펜을 들고 다음 장을 써라 라는 말처럼 이제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방의 우유부단함에 있는 게 아니라 1번 달님의 손에 쥐어진 펜에 있어요. 그 사람과 다시 잘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연애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지 아니면 상처받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뒤로하고 한 단계 성장한 멋진 나로서 새로운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지 그 선택을 달님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우리 1번 달님, 날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과거의 묵은 감정과 자책감은 훌훌 불태워 버리시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올가을을 맞이해 보세요. 달님이 펜을 쥐고 당당해질 때 상대방도 달님의 그 달라진 에너지와 가치를 보고 감히 가볍게 다가오지 못하게 될 거랍니다. 오늘 리딩이 우리 달님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내가 취하고 싶은 그 리딩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저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나벨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가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입니다.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때에 따라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듣다가 내 상황과 너무 틀리다 하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호를 다시 골라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멀어지거나 이별한 후 두 분 사이의 현재 에너지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위의 줄의 첫 번째 카드를 살펴보면 신비로운 빛이 감도는 울창한 숲속, 비밀스러운 정원 입구가 조용히 열려있는 이미지예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내면의 영혼을 돌보며 새로운 성장을 기다리는 정적과 자생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두 분이 멀어지거나 이별한 후 외부와의 소통을 잠시 멈추고 각자의 내면 정원으로 숨어들어 그런 자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멀어지고 나서 당장은 서로에게 섣불리 다가가기보다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가 스스로 돌보고 추스르는 데 집중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이 카드에 적힌 문구처럼 각자의 영혼을 돌보며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떠한 교류나 대화도 오가지 않는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마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비밀스러운 정원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다른 번호의 카드에서도 느껴졌는데 우리 2번 달림의 리딩에서도 느껴지는 게 혹은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관계라 남들의 눈을 피해 이 비밀의 정원 안에 서로를 가둬두었던 분들도 계시겠네요. 지금은 두 분 사이에 활발한 소통이나 재회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서로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마음을 삭히고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답답한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두 번째 카드를 들여다보시면 침묵 속의 힘,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굳건함, 무언의 대치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앞서 보여줬던 그 카드와 흐름이 일치한데 말 그대로 두 분 사이에 완벽한 침묵이 흐르고 있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헤어진 후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거나 서로 오가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이 차갑게 굳어버린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어느 한쪽도 먼저 입을 열거나 고개를 숙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자존심의 대치를 의미하기도 해요. 서로 무언의 기싸움을 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연락할 때까지 나도 절대 안 해라는 식의 단단한 벽을 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계신 모습인데 만약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관계이거나 비밀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소문이나 시선이 두려워 더욱더 차갑게 입을 다물고 철벽을 치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침묵의 돌은 두 사람의 인연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같아서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쌓여가면서도 선뜻 이 바위를 치워낼 용기를 내지 못하는 답답한 에너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카드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은은한 황혼역, 숲속에서 장신구를 차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잖아요. 이 카드에 이제 어떤 구절이 새겨져 있는데
경계선, 모호함, 정리가 다 되지 않은 감정, 과도기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이 카드를 해석해 드린다면 현재 두 분 사이의 에너지는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깔끔하게 이어지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황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처럼 환하게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밤처럼 완벽하게 서로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어서 마음이 참 복잡하고 뒤숭숭하실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미련과 잔향이 은은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선명하게 관계의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어스름한 시간 속에 방치되어 있는 형국인 거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어느 한쪽도 확신을 갖고 다가서지도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카드에서 느껴져요.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붕 떠 있어서 바라보는 내내 마음이 애타는 답답한 상태가 저한테도 그대로 전해져요. 그럼 이어서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떠한지 카드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네 번째 카드에 신비로운 숲속 유리병 안에 네잎클로버와 약초가 들어있고 주변에 이제 촛불이 밝혀져 있는 이미지의 카드예요. 스스로를 치유하고 무언가를 제조하며 고쳐버려 애쓰는 약간 마법적이고 치료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지금 들여다보면 이분은 이별 후 스스로 받은 상처나 이 관계의 문제점을 지금 혼자서 치료하고 고쳐보려고 애쓰고 계신 걸로 보여요. 이번 달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그 갈등이나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면서 마치 마음에 약초를 다리듯 혼자서 내면을 가다듬고 계신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는 스스로 만드는 약이라는 점에서 달님에게 다가와 함께 해결하기보다는 그분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상황을 복잡하게 고쳐보려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매우 답답한 카드이기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고 나면 괜찮아질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하며 혼자서 온갖 대안을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떠올리고 계신 거죠. 어쩌면 이 관계에서 자신의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게 이제 우선이다 보니까 달님의 마음을 보살필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고민만 하고 계신 형국이라 그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자신만의 생각이라는 항아리 속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마음을 고치고 싶어 하면서도 선뜻 손을 내밀기보다는 혼자 마치 치료 놀이에 빠져 있는 다소 우유부단한 속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카드를 들여다보면 상대방은 2번 달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커다란 행운이었는지를 그나마 뒤늦게 깨닫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달님과 만났을 때 자신이 누렸던 그 행복이나 편안함이 사실은 커다란 축복이었다는 걸 헤어지고 나서야 조금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저 높이 떠있는 달을 바라보듯 달님을 향한 그리움과 다시 그 행운을 잡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밤하늘의 달은 아름답지만 우리 손에 쉽게 닿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다시 저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을 넘어 달님이 나에게 가져다준 현실적인 편안함과 그런 가치를 계산하며 아쉬워하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비밀관계였던 분들이라면 남몰래 누렸던 그 비밀스러운 행운과 달콤함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며 춤을 추고 있을 뿐 달을 끌어내릴 만한 적극적인 용기는 부족해 보이는 속마음이라서 달님의 가치는 절실히 인정하면서도 그저 바라만 보며 아쉬워하고 있는 다소 이기적이고 타성적인 그리움이라 할 수 있겠대요. 여섯 번째 보이는 카드는 보름달 아래 두 요정이 손을 잡고 즐겁게 춤추고 있는 순수하고 밝은 이미지의 카드로 함께 있던 즐거웠던 추억,
순수한 애정을 떠올리는 걸 상징하죠.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에는 2번 달님과 함께 웃고 즐거웠던 소소한 추억들이 이제 자꾸만 떠오르고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때 참 좋았는데, 같이 있으면 정말 순수하고 즐거웠지 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복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달님을 향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순수한 애정과 기쁨의 감정이 남아있음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도피하고 있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나서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뭐 옛날에 좋았던 기억만 차올라서 혼자 막 추억팔이를 하고 계신 형국일 수도 있는 거죠. 순수하게 즐거웠던 때를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장애물이나 싸웠던 기억 앞에서는 선뜻 발을 빼버리는 우유부단함이 엿보여요. 달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지만 그 기쁨을 다시 현실로 만들어낼 자신이 없어서 마치 추억의 상자만 열어보고 계신 답답한 속마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현재 2번 달님의 속마음과 2번 달님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 건지 그 흐름도 살펴볼 건데요. 아래줄 카드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카드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카드는 2번 달님의 현재 속마음과 스탠스를 보면 이제는 감정 소모에만 빠져있지 않고 내 현실과 삶을 차분히 읽어나가겠다는 성숙한 마음가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상대방이 애매한 태도나 연락 여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나의 커리어나 일, 자기 개발에 성실하게 몰두하며 내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계신 분들이 2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많을 것 같아요.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현실적인 내 삶이 먼저다라는 냉정한 깨달음이 마음에 서서히 자리 잡으신 걸로 보여져요. 앞으로 취하게 될 스탠스 역시 상대방이 대책 없이 던지는 그 가벼운 자극에는 흔들리지 않고 내 일상의 루틴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실 걸로 보입니다. 헛된 낭만에 빠지기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가꾸는데 집중하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달님은 굉장히 내면이 단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만 내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보실 때는 우리 2번 달님이 다소 무심하거나 철벽을 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상대방의 속마음처럼 더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의 완두 6번 카드를 보면 달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번 관계에서 구겨졌던 내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자존감과 승부욕도 올라오고 계시는데 두 분이 멀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받았거나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내가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당당하게 주도권을 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커 보여요.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하면 숙이고 들어오길 바라거나 아니면 너 없이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는 모습을 보란듯이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절대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내 가치를 세운 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자존심이 달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성의 있는 사과나 명확한 태도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절대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당당한 스탠스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에는 또 이와 상반되게 좀 바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바보 카드가 품고 있는 에너지는 시작 카드이기도 하지만 순수함, 자유, 무모함,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앞선 그 펜타클 8번처럼 열심히 이제 본인의 일을 하며 자존심을 세우다가도 달님의 마음 한편에는 몰라. 다 필요 없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충동적인 마음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요. 미련과 계산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버리고 싶은 자유로운 영혼의 스탠스인데
갑자기 뭐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해오면 그래 어떻게 되든 일단 가보자 하고 무모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이 관계 자체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이제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버릴 수도 있는 에너지가 감돌고 있어요. 고민하는 게 지쳐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해맑게 상황을 바라보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극과 극을 오가는 우리 이번 달님의 마음 상태가 눈에 띄고, 이 바보 카드의 자유로움이 달님이 다음 행보를 어디로 이끌지 스스로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다가오고 있는 가을이 지나가기 전 우리에게 찾아올 재해의 운명과 타이밍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번째 카드를 살펴보시면 한 손에 날카로운 칼을 곧게 세워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절의 손짓을 하면 이제 차갑게 앉아있는 왕비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마음속엔 따뜻함을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냉정함, 이성, 단호한 경계, 조금 칼 같은 철벽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올가을이 시작되는 초의 9월경에 재의 기운을 보면 매우 차갑고 단단한 이성의 칼날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감정에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냉정한 이성이 두 사람 사이를 지배하고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따뜻한 재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매우 어려운 타이밍으로 보여요. 이제 서로가 서운했던 점을 가슴에 품고 차갑게 대한다던가, 또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서 비판적인 칼날을 세우고 경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니면 상대가 다가오더라도 달님이 뭐 칼같이 쳐내면서 철벽을 치거나, 또는 반대로 상대방이 아주 냉정한 태도로 마음과 다르게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이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가시를 세우고 냉정해지는 시기라 가을 초입에는 재의 물꼬가 트이기는 좀커녕 서늘한 냉정 상태가 지속될 위험이 높아 보여요. 다섯 번째 카드로 들여다본다면 밤샘 고민, 극심한 불안, 불면증, 실체 없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가을이 깊어지는 중반부 10월경으로 들어서면 두 분 사이에는 극심한 그 잠 못 이루는 고민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흐름으로 흘러가네요. 이때도 재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기뻐하기보다는 이 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후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상대방이 애매한 소식을 접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머리가 터질 듯이 괴로워하시거나, 상대방 역시 우유부단함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책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나쁜 상상 때문에 서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기라 볼 수 있겠네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재회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해와 불안으로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힘든 타이밍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 결론자리에 나온 카드가 이제 컵 7번 카드인데, 실체 없는 환상, 과도한 기대,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선택지를 뜻하는데, 가을이 끝나는 무렵 약 11월경에 재운을 보면 실속 없이 허황된 생각과 환상만 가득한 다소 험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서 저도 안타까운데, 좀 다시 만나면 이렇게 될까?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온갖 추측과 구름 잡는 상상만 무성할 뿐, 정작 두 분이서 현실적인 행동이나 명확한 결단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 중 누구 하나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머릿속에서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다 되게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이제 두 분이 재회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지만 막상 현실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 같은 상황에 실망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재해 가능성으로 본다면
음, 올가을에는 현실적인 실행력 없이 마음만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터지는 양상이라 실질적인 재성사율은 매우 낮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허황된 기대에 머물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는 씁쓸한 가을 끝자락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리딩을 요약해 드리자면 올가을 두 분의 인연은 고요한 정적 속에 서로를 가만히 훔쳐보며 내면의 치유를 기다리는 애매한 흐름 속에 지금 머물러 계신데 상대방은 달림이라는 행운과 함께했던 기쁨을 뒤늦게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고쳐보려는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선뜻 달림에게 먼저 다가오지는 못하는 상태이고 달림 역시 내 일상과 일에 몰두하며 자존심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모든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스탠스라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높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가오는 가을 초입에는 서로 냉정한 철벽과 차가운 이성이 가로막고 또 가을 중반에는 생각이 많아지며 밤잠을 설치는 깊은 불안과 고민이 찾아올 수 있어 시원한 재해가 성사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여요. 가을 끝자락에도 실체 없는 환상이나 막연한 기대감만 가득할 뿐 현실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올가을에는 무작정 재해를 바란다기보다는 우리 이번 달님도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달님을 위한 조언의 카드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맨 왼쪽에 위치한 조언의 카드인데요. 이 뒷면에 써 있는 Today's Soul Action 이 부분을 읽어드린다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욕망에 따라 충분히 아니요. 또 그리고 예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진실을 솔직하게 전부 말하고 있는가? 나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타인에게 공유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가? 내 필요를 표현할 때 나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저항하고 있는가? 내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 달님들의 일기장에 적어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본 리딩에서 두 분 사이에 침묵의 돌과 소드킨의 철벽이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고 가을 중반에도 소드 9번처럼 잠 못 이루는 밤샘 고민만 가득했었죠. 그래서 이 좋은 카드는 달님이 그동안 상대방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조차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숨겼던 것은 아닌지를 아주 깊게 질문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차갑게 철벽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관계의 확신을 원하고 계셨을 수 있거든요. 이 카드는 달님에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할까봐 생기는 그 두려움이 혹시 실체 없는 가짜 소용돌이는 아닐까 하고 가만히 짚어줍니다. 가을 끝자락에 환상에만 빠져 혼자 상상하고 괴로워하기보다 달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요. 오늘 밤에는 이 카드가 주는 일기장 질문들처럼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얻고 싶은 건 뭐지?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표현하지 못했을까를 가만히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달님이 내 마음속 진짜 요구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때 비로소 밤잠 설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훨씬 자유롭고 당당해진 나를 만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번 달님의 리딩의 흐름이 좋지 않아 제 마음도 무거워지는데요. 가을이 오기 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카드의 흐름대로 읽어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 흐름 속에 조언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중심을 잃지 않으시길 소망하며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루나벨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가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입니다.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때에 따라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듣다가 내 상황과 너무 틀리다 하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호를 다시 골라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멀어지거나 이별한 후 두 분 사이 현재 에너지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윗줄의 첫 번째 카드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조화, 치유, 서정적인 조율, 그리고 지나간 소리에 잔향이 귀를 기울이는 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두 분이 멀어지거나 이별한 후 날카로웠던 감정의 대립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조용한 조율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카드로 헤어진 직후의 크나큰 충격이나 분노는 조금 누그러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따뜻한 울림이나 조화로웠던 기운을 가만히 추억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카드예요. 이 카드에 쓰인 문구처럼 인생의 멜로디에서 조화를 찾듯 나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마음을 다스리며 서로 감정의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연락이나 행동이 끊긴 채 그저 머릿속으로만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조용한 정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소식을 직접 듣기보다는 두 분이 그저 마음속으로 하프 소리를 듣듯 가만히 상대의 잔향을 느끼고만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활발한 재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의 존재가 주었던 그런 울림을 멀찍이서 감망하고 있는 아련하고 정적인 상태로 저한테는 읽혀집니다. 두 번째 엘프의 매혹이라는 이 카드는 목표에 대한 집중, 강렬한 의지, 매혹적인 집착, 그리고 내기를 향해 눈을 떼지 않는 현실적인 주도권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두 분이 멀어진 후 현재 흐름을 들여다보면 각자가 자기 목표와 현실적인 삶에 강하게 집중하며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계신 것 같아요. 감정에 휩들려 무너지기보다는 나의 성공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눈을 돌리고 강한 의지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엄숙함이 감돌고 있어요. 이 카드는 상대를 향한 강렬한 이끌림이나 매혹의 끈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나도 내 고집과 목표가 있다라는 자존심의 대치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마치 눈빛만 교차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일부러 내일이나 성공에 몰두하면서 나 자신을 매혹적인 존재로 가꾸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혹은 서로가 상대를 향해 네가 먼저 나에게 와서 설득해봐라 하는 식의 강렬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에너지가 감돌기도 하는데 두 분은 여전히 끌림은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지만 정작 선뜻 고개를 숙이거나 다가서지 않은 채 각자의 위치에서 눈빛만 보내고 있는 고집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요. 세 번째 카드를 들여다보면 신성한 구역, 갇혀있는 굴레, 되풀이되는 패턴 혹은 비밀스러운 울타리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현재 두 분 사이의 에너지는 거대한 신성한 원안에 갇혀서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굴레의 형국에 머물러 있네요.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처럼 말이죠.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깔끔하게 연결되지도 않은 채 그 원안에서 맴돌고 있는 답답함이 카드에서 느껴지는데 해부 커플이라고 해서 그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해 오셨거나 아니면 늘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는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요정의 원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울타리를 뜻하기도 해서 비밀관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만 맴돌고 계신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외부와는 차단된 둘만의 인연의 고리가 워낙 단단해서 서로를 완전히 잊지는 못하지만 막상 그 원 밖으로 걸어나와 현실적인 결실을 맺을 엄두는 내지 못하고 계신 거죠.
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며 상대의 반응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마음의 고립감과 답답함이 서로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읽힙니다. 이어서 현재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어떠한지 카드로 들여다볼게요. 네 번째 카드의 이 고대 유적의 카드는 오랫동안 쌓여온 시간, 지나간 과거의 유산과 오해,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태도를 뜻하는데, 이 상대방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분은 두 사람이 함께 했던 그 지나온 역사와 그 과거에 깊이 갇혀 계신 걸로 보여요. 뭐 어떤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오랜 시간과 오해의 앙금이 마치 이 카드가 말하듯 고대의 유적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래서 안 됐었지. 지나온 시간 동안 쌓인 상처가 너무 크다라며 과거의 틀에 갇혀 상황을 냉정하게만 돌아보고 계신 모습이에요. 마음 한구석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인연의 무게감을 크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너무 오래된 오해와 고집 때문에 성벽처럼 단단해 마음의 문을 걸고 잠그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다가서는 걸 주저하고 계신 우유부단함이 엿보이는데 오늘 모든 리딩에서 거의 상대방 분들이 이런 우유부단함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달립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단단한 고대 유적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과거의 기억만 씹어 삼키고 있는 고집스러운 속마음이라 볼 수 있어요. 먼저 움직여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의지보다는 지나간 과거의 유물 속에 가만히 갇혀서 상황을 관망하려는 태도가 강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주문이라는 요 카드는 막연한 요행, 행운을 바라는 마음, 내가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기적이 일어나길 고대하는 그 주술적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상대방은 3번 달인과의 관계가 다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연락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기적이나 행운이 뭐 알아서 일어나서 상황이 저절로 풀리기를 바라는 다소 요행스러운 속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우연히 뭐 길에서 마주치면 좋겠다라던가 달님이 먼저 나한테 연락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데 카드 속 주술처럼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재해를 바라고 그 행운의 주문을 외우고 있을지 몰라도 막상 자신이 손해보거나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할 용기는 턱없이 부족해 보여요. 달림이라는 가치 있는 인연을 다시 잡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 땀 흘려 노력하려 하기보다 막연하게 상황의 반전만 고대하고 있는 참으로 수동적인 속마음이라고 읽힙니다. 여섯 번째 카드는 여기 카드에 적힌 문구처럼 순간의 반짝임, 소소한 기쁨, 하지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찰나의 미련과 환상을 상징하는데 상대방의 속마음에는 달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찰나의 순간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반짝이면서 아련한 그림으로 춤추고 있어요. 이제 밤이 되거나 혼자 계실 때, 혼자 감상에 젖어 그때의 즐거웠던 기억이나 달님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추억팔이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 반딧불의 빛은 순간적으로 반짝였다가 꺼지듯이 이분의 그리움이나 재해의지 역시 매우 변덕스럽고 순간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마음이 동할 때는 당장이라도 뭐 연락할 것처럼 굴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그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발을 빼버리는 우유부단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순간의 감정적 흥분이나 그리움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속적인 책임감이나 명확한 결단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저 찰나의 춤처럼 지나쳐버리는 감정 노름에 그치고 있을 확률이 커요.
깊이 있고 단단한 속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아쉬움과 반짝이는 미련에 휘둘리고 있는 조금 그런 가벼운 상태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현재 이번 달림의 속마음과 이번 달림의 속마음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 건지도 살펴볼게요. 아랫줄 첫 번째 카드부터 세 번째 카드가 이번 달림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그 스탠스의 카드인데, 첫 번째 그 카드는 순수한 옛 추억, 그리움, 동심, 과거 인연과의 재회, 따뜻했던 기억을 회상하는 컵 6번 카드입니다. 3번 달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상대방과의 순수했던 옛 추억과 따뜻했던 기억들이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얼마나 순수한 그 기쁨을 안았었는지, 우리 사이가 얼마나 다정했는지를 떠올리며 아련한 그리움에 젖어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쁜 기억보다는 좋았던 시절의 모습이 자꾸 자극되어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형국인데, 이 카드는 과거 인연을 향한 순수한 애정과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리움을 뜻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추억에 매여 현재를 냉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하거든요. 달림이 취하게 될 스탠스는 상대방에게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의 문을 열어두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상대가 만약 다가온다면 애정을 생각해서 차갑게 쳐내지 못하고 다시 다정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추억의 향수에 젖어 상대방의 소식이나 반응에 은근히 마음을 내어주는 다정다감한 스탠스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푸른 하늘을 향해 8개의 나무 지팡이가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추억에 젖어 있으면서도 달림의 마음에 서서히 빠른 소통과 변화를 바라는 기운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어요. 이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이 하루빨리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신 걸로 보여요. 연락이 오려면 빨리 오든가 아니면 끝내려면 확실히 끝내든가 하고 속다감이 있는 전개를 열망하고 계신 모습인 거죠. 앞으로 달림이 취하게 될 스탠스는 상대방과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답답함을 참지 못해 먼저 기습적으로 연락을 던져버리는 파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물꼬가 터지면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상황을 밀어붙이려는 에너지가 작동하게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지루한 냉전 상태나 대기 모드를 견디지 않고 빠르게 상황을 매듭 지으려는 적극성을 띠게 되시는 걸로 보여져요. 이 상대방과의 소통이 물결처럼 몰아치기를 바라며 나 역시 소통의 기회가 생기면 신속하게 반응하겠다는 다이내믹한 스탠스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카드는 현재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구성하는 카드인데, 달림은 앞으로 옛 추억에만 매여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더 넓은 미래와 방향성을 냉정하게 절지라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실 것도 같아요. 한 손에 지구본을 든 남자처럼 내가 이 사람과의 재회를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게 맞을까?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며 바라보게 되시는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큰 시야로 바라보며 조금 현실적인 장단점을 냉정하게 계산하게 되는 모습도 보여질 수 있어요. 과연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나에게 가치 있는가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평가하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다가오고 있는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 우리에게 찾아올 재해의 운명과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에 위치한 이 마법사의 카드는 화려한 시작, 연출력, 소통의 시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다재다능한 그 재능을 가진 카드이기도 하죠. 올 가을이 시작되는 초의 9월경의 재해 기운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전격적인 소통의 물꼬가 터지는 대반전의 타이밍이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마치 현란한 재주를 부리는 마법사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침묵이 깨지고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매력적인 제안이 오가면서 재해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나 달님이 아주 매력적인 태도로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마운트 8번의 에너지처럼 신속하게 달님이 다가가면서 다시 만남이 성사될 확률이 매우 높은 기회의 타이밍이에요. 말을 너무 잘하거나 유혹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데 올가을 초입에는 두 사람의 제 운명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듯한 설렘과 화려한 스타트가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 5번째 카드의 완드 5번 카드가 갈등, 불협화음, 신경전, 크고 작은 다툼을 뜻하기도 하고 마음 내부 속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혼란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가을이 깊어지는 중반부 약 10월경으로 들어서면 첫 시작이 화려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조금 크고 작은 갈등,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힘든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네요. 이제 마법사 카드로 화려하게 다시 소통을 시작했거나 재회를 논의했을지는 몰라도 막상 만나고 나니 이게 너무 급했던 흐름으로 과거의 문제나 각자의 자존심, 현실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투닥거리거나 싸우게 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참견이나 외부 상황의 복잡함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난잡해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제 달콤함보다는 실속 없는 자존심 싸움과 머리 아픈 신경전, 또 에너지가 심각하게 소모될 수 있는 불리한 타이밍으로 읽힙니다. 마지막 그 결론 자리에 나온 그 이 카드 메이저 13번이 데스 카드를 보시면 완전한 종말, 완전한 끝, 거스를 수 없는 단절 그런 걸 뜻하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한 새로운 재탄생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가을이 끝나는 무렵의 재해운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최종 종결의 에너지가 들어와 가을 초입의 화려한 소통과 중반부의 조금 치열한 다툼을 거쳐 마침내 가을 끝자락에는 이 관계의 방향이 어떻게든 완전히 결정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의 그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럽던 관계 형태를 완벽하게 죽이고 종식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깨끗하게 거듭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인연은 진짜 여기까지다 라며 완전한 이별과 단절을 선언하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 마침표를 찍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보이는 카드이거든요. 어설프게 미련을 남기거나 애매하게 이어지는 흐름은 이 데스 카드 앞에서 전부 소멸해버립니다. 재회 성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오해나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죽이지 않는 이상 관계 자체가 완벽하게 끝맺음된 위험이 아주 크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올가을 끝자락은 두 분의 관계에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완전한 끝을 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관계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 3번 달림만을 위한 최종 전체 리딩 요약은 올가을 두 분의 인연은 과거의 따뜻했던 추억과 현실적인 집착이 얽힌 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정적 속에 머물러 있어요. 상대방은 두 분의 지옥 같기도 하고 천국 같기도 했던 과거 유적에 갇힌 듯이 본인이 직접 용기 내기보다는 막연한 행운이나 우연이 일어나길 고대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3번 달님은 따뜻했던 예정의 마음을 열어두면서도 빠른 소통을 바라고 나아가 내 미래를 위해 높은 곳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저울질하는 당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계세요. 이 다가오는 가을의 제 타이밍을 보면 가을 초입에는 마법처럼 화려하고 신속한 소통의 기회가 찾아와 제 물꼬가 크게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우리 3번 달님이 먼저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하지만 가을 중반에 접어들면서 두 분이 과거의 자존심 싸움과 신경전이 다시 불붙으면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 가을 끝자락에는 어설픈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단절을 맞이하거나
두 분이 서로의 과거의 방식을 완전히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거대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이니 찾아오는 재해의 기회 속에서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달림을 위한 조언의 카드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맨 왼쪽에 위치한 이 조언 카드는 카드 뒷면에 보시면 하단에 Today's Soul Action이 적혀 있는데 오늘 당신의 영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징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찾은 믿음을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향한 연료로 삼으세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3번 달림, 이 조언 카드는 본 리딩에서 나타났던 달림의 마음 상태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가을의 흐름에 아주 커다란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대화처럼 달림은 옛 추억을 그리워하면서도 빠른 해결을 바라고 동시에 내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상황을 참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게 맞을까? 내 인생에서 옳은 선택일까 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셨을 가능성이 참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이 카드는 달림에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가을 초입에 갑자기 소통의 물꼬가 터지고 화려한 기회가 찾아왔다가도 중반에 다시 신경전이나 갈등이 생겨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 내가 괜히 다시 시작했나?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했나 하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혼란과 변화의 과정 자체가 달림의 삶과 영혼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당연한 관문이라는 거죠. 설령 가을 끝자락에서 과거의 묵은 관계 형태를 완벽하게 끝맺음하고 새로 태어나야 하는 거대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달림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장 눈앞에 선명한 정답이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달림이 높은 곳에서 내 미래를 다정하고 냉정하게 통찰하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이미 올바른 궤도 위에 올라와 있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연료 삼아 다가오는 가을에 찾아올 소통과 변화의 순간들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리딩이 우리 달림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을이 오기 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카드 흐름대로 읽어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 완전히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읽어드렸는데 어쩔 수 없지만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 흐름 속에 조언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중심을 잃지 않으시길 소망하며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루나벨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가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로 준비해 봤는데요.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때에 따라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만약 들으시다가 본인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세요. 그럼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멀어지거나 이별한 후 두 분 사이의 현재 에너지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줄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카드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카드는 요정의 매력이라는 카드로 매혹, 끌림, 일상 속의 신비로움, 그리고 여전히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상대를 향한 상상력을 의미하는 에너지예요. 이 카드는 두 분이 멀어지거나 이별한 후에도 서로를 향한 원초적인 매력과 끌림이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두 분이 멀어지고 나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상대의 잔향이나 함께했던 순간들의 매혹적인 기억이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카드 문구처럼 상대방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거나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아련함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두 분은 겉으로는 서로 다가서지 못한 채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대의 매력을 떠올리고 있어서 답답함이 배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독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인연이라 잊으려고 애써도 자꾸만 생각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끊어내고 싶어도 매료되어 버린 감정이 남아있어 멀어진 지금도 서로의 잔향에서 쉽게 벗어나고 못하고 있는 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는 카드예요.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동화 같은 사랑, 비현실적인 기대, 현실과 상상 사이의 갭, 아련한 미련을 나타내는 카드로서 제가 보기에 현재 두 분 사이의 에너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동화 같은 재해를 꿈꾸는 아련한 미련이 감돌고 있으실 것 같아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은밀한 기대감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중에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화는 현실과 달라서 막상 현실의 벽이나 오해 앞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가슴 졸이고 있는 형국으로 갈 수 있는데요. 좋았던 시절을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미화해서 기억하며 혼자만이 상상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아름답고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재해만 꿈꾸느라 상황이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가슴속에 여전히 동화 같은 사랑을 열망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차가운 침묵만 흐르고 있어 감정의 갭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울창한 고목나무 아래 작게 반짝이는 물줄기와 작은 동굴 입구가 신비롭게 감춰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은신처 깊은 내면의 탐색, 감춰진 진심, 세상과 잠시 단절된 고요함을 상징하는 카드로서 멀어진 후 현재 두 사람은 각자의 깊은 내면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 혼자만이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져요. 소통은 완전히 차단되어 겉으로는 무심해 보일지 몰라도 두 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대방이라는 감춰진 보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묻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두 분의 관계나 이별의 아픔을 전혀 내색하지 않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만 이 감정을 깊게 다스리고 계신 분들이 카드로 보여집니다. 이 카드 역시 비밀관계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오늘 리딩에 따라 비밀관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남들의 눈을 피해 둘만의 비밀 동굴에서 사랑을 나눠왔기에 헤어진 지금도 그 비밀스러운 공간을 혼자 추억하며 침묵을 지키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깊은 동굴 속은 고요하고 안전하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두 사람의 에너지는 밖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각자의 동굴 속에서 숨죽인 채 서로가 다시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다소 답답한 대기 상태라 읽혀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떠한지 카드로 들여다볼 건데요. 네 번째 카드로 보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상대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는 그 탐나는 욕심,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뜻하는 카드가 보여주듯이 이분은 4번 달림이라는 존재를 자기 인생에서 아주 가치 있고 탐나는 그런 보물 같은 존재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달림과 멀어지고 나서야 내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놓쳤구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과 아쉬움이 크게 밀려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달림을 다시 내 삶에 가져오고 싶다는 욕심과 미련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 레프러컨의 보물은 전설 속 보물처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용기를 내야만 얻을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분은 달님이 너무나 탐나고 가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섣불리 다가섰다가 우리 달님에게 거절당할까봐 손만 뻗은 채 머뭇거리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달님이 가진 그런 따뜻함이나 현실적인 조건, 나를 포근하게 받아주던 가치를 뒤늦게 그리워하며 혼자 마음속으로만 그리고 있는 속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달님의 가치를 절실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든 그 보물 같은 달님을 다시 차지하고 싶다는 강력한 욕심이 그래도 자리 잡고 있어요. 5번째 카드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호의를 그리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카드로서 상대방은 4번 달님을 생각할 때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온화해지고 깊은 호감과 호의를 느끼고 계세요. 달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 달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고 아련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나쁜 기억보다는 달님이 건네주었던 따뜻한 호의와 선물 같은 순간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여서 그래도 그 흐름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요. 달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계셔서 저는 앞으로의 이 두 분의 그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호의를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다소 아쉬움도 또 남거든요. 달님의 호의를 다시 받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달님이 다시 나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내심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도 함께 엿보입니다. 그래도 달님을 향한 속마음의 바탕에는 아주 깊은 애정과 호감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6번째 카드에서는 묵은 감정을 씻어냄, 정화, 상처의 회복,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예전 과거의 다툼이나 상처, 오해들을 정화의 비로 깨끗이 씻어내고 있는 과정에 계신 걸로 보여요. 멀어지고 난 후 마음속에 그래도 남아있었던 앙금이나 원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훌훌 털어내고 마음의 때를 벗겨내려 애쓰고 계신 모습이에요. 카드 문구처럼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을 놓아주고 스스로를 새롭게 다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4번 달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포기했다기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털어내야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그분이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마음의 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은 모든 앙금이 다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당장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하고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정의 정화가 완전히 끝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분은 달님에게 다가갈 명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속마음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4번 달님의 속마음과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4번 달님이 취하게 되실 건지도 살펴볼 건데요. 아랫줄의 첫 번째 카드로 들여다보았을 때 이건 조금 상대방과 그 느낌이 틀린 카드인데요. 단단한 자존심, 통제력, 권위, 절대로 먼저 굽히지 않는 단호함, 또 내 영역을 지키려는 방어 태세를 뜻하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물론 책임감도 갖고 있는 카드이기는 해요. 근데 4번 달님 속마음을 보면 자존심과 단단한 주도권이 마음 가득 자리 잡고 계세요.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내가 굽히고 들어가거나 상처받지 않겠다는 약간 황제 같은 단호함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머리로는 상대방을 분명 생각하고 계시면서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엄숙하게 내 왕자를 지키며 자존심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강한 자존심과 통제력이 달님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취하게 될 스탠스 역시 상대에게 절대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 태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삶의 영역을 철저히 통제하며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내려다보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실 것 같은데 내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한 방어막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이 단단함이 이제 또 때로는 상대에게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으로 보여지네요. 두 번째 카드의 그 저스티스 정의 카드는 달님의 마음속에 아주 냉정하고 공정한 저울질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정에 휘둘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해주겠다. 이 관계가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신 모습이에요. 되게 상대방의 마음과는 굉장히 다른 스탠스이신데 이것은 달님이 그동안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상처를 받았던 게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상대가 먼저 성의 있게 다가와야만 나도 그만큼의 반응을 내어주겠다는 약간 기브앤테이크의 이성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결단력이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그 펜타클 4번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강한 집착, 내 것을 놓지 않으려는 방어심, 움켜쥐고 내어주지 않는 소유욕, 그리고 마지막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냉정하게 저울질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4번 달님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꼭 움켜쥐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달님의 솔직한 속마음이 여기서 마침내 드러나는데요. 겉으로는 차갑고 단호한 척 하시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과의 추억이나 미련, 그리고 내 마음의 방어막을 꽉 움켜쥔 채 놓아주지 못하고 계신 모습인 거죠. 상대방에게 내 진짜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을 꽉 잠그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방어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계신 건데 내 자존심도 놓기 싫고 또 그 사람을 향한 미련도 버리기 싫어서 꼭 품에 안고 웅크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카드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다가오고 있는 가을이 지나기 전 우리에게 찾아올 죄의 운명과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컵 5번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검은 망토를 쓴 한 사람이 땅에 쓰러져 있는 세 개의 컵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실망에 빠져 있는 카드인데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뒤에는 아직 쓰러지지 않은 두 개의 컵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올가을이 시작되는 초의 9월경의 제 기운을 보면 아직은 지나간 상처와 실망감이 마음을 지배하는 다소 씁쓸한 타이밍으로 흐를 것 같아요. 헤어짐의 아픔이나 상대방에게 받았던 서운함이 자꾸 떠올라서 혼자 슬픔에 빠지거나 또 후회와 아쉬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서로가 가시를 세우고 소통하지 않다 보니 남아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쓰러진 상처만 바라보며 마음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보이네요. 이 시기에는 당장 기적 같은 재해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과거의 슬픔을 충분히 아파하고 삭혀내야 하는 감정적 정체기가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 뒤에 두 개의 컵이 온전히 남아있듯이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가을 초입에는 슬픔과 아쉬움의 과정을 거치며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벗겨내는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이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카드로 들여다본 이 완드 에이스의 카드를 보면요. 열정의 스파크, 새로운 출발, 또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제 새로운 물꼬가 터짐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좀 기쁜 소식이 올 것 같은데요. 가을이 깊어지는 중반부 10월경으로 들어서면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강력한 재해의 운명이 몰아치게 될 것 같아요.
구름 속에서 손이 나타나 지팡이를 쥐어주듯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오거나 강력한 재해 기회가 불꽃처럼 튀어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완드의 속성에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을 초입의 슬픔과 정적을 일시에 날려버릴 만큼 강렬한 열정과 끌림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다시 피어오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비밀 관계에 계셨던 분들도 남들 몰래 다시 강렬하게 불꽃이 붙어 만남을 재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것 같고, 그동안 눌러왔던 상대방의 그리움과 욕구가 폭발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님에게 다가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올가을 두 사람에게 찾아올 가장 결정적이고 열정적인 재회 타이밍은 바로 이 가을 중반부이며 약 10월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멈춰있던 인연의 지팡이에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시작의 불꽃이 힘차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에 나온 이 메이저 카드인 힘 카드는 머리 위에 무한대 기호를 얹은 순결한 여인이 사나운 사자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쓰다듬으며 조련하고 있는 카드로서 성숙한 인내, 감정의 통제, 따뜻한 포용력, 진정한 사랑의 힘은 우리가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상대를 길들이고 안정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가을이 끝나는 무렵의 재해운을 보면 완드 에이스로 피어오른 열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인 성숙한 재해로 결실을 맺게 되는 최고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네요. 사나운 사자 같은 상대방의 고집이나 자존심 혹은 거친 상황을 달님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힘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인 재해를 완성하게 되실 걸로 보이는데, 과거처럼 유치하게 싸우거나 성급하게 굴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짜 성숙한 연애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올가을 끝자락에는 불같은 열정을 넘어 온화하고 단단한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안정적인 재해가 성사될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였습니다. 4번 달님만을 위한 이제 전체 오늘의 리딩을 요약해드리자면, 올가을 두 분의 인연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치명적인 끌림과 동화 같은 미련을 품은 채 각자의 동굴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흐름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달님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탐나고 가치 있는 황금 보물로 느끼며 뒤늦게 아쉬워하고 있고, 마음속의 그 상처와 앙금을 정화의 비로 깨끗이 씻어내며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4번 달님은 황제처럼 좀 자존심을 세우고 냉정하게 저울질하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꽉 껴안은 채 겉으로만 방어막을 치고 계신 상태로 보여요. 다가오는 가을의 재회 운명을 보면 가을 초입에는 지나간 이별의 슬픔과 상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정체기가 다소 이어지겠지만, 가을이 깊어지는 중반부에 이르러 구름 속에서 손이 나오듯 생각지도 못한 강렬한 열정과 연락의 불꽃이 확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 끝자락에는 그 불꽃 같은 열정을 바탕으로 사자를 온순하게 길들이는 지혜로운 힘처럼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마침내 깊고 단단한 진짜 재해를 이루어내는 최고의 긍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달님을 위한 조언의 카드의 메시지를 들여다볼 건데요. 맨 왼쪽에 위치한 조언 카드의 그 카드 뒷면에 보면 Today's Soul Action에 써있는 내용은 영혼과의 대화를 나눌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은 뒤 당신 내면의 지혜로운 존재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존재할까? 이 답을 일장에 적어보세요. 4번 달님, 이 조언 카드는 본 리딩에서 나타났던 달님의 성벽 같은 마음가짐에 던지는 아주 부드럽고도 강력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눴던 오늘의 이야기처럼 달님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빗장을 꼭 잠그고 자존심을 세우며 우리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안 될 거야. 상대가 안 다가오면 뭐 끝이지 뭐. 이런 스스로 단단한 방어막을 치고 계셨을 수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낸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아주 확고하고 구체적인 사실처럼 믿으면서 마음을 자꾸 웅크리셨던 거죠. 하지만 이 카드는 달님의 가슴을 가만히 두드리면서 달님이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그 안 될 이유들이 만약 진짜가 아니면 어쩔 건가요? 하고 가만히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을 타이밍을 봤을 때 가을 초입에 슬픔을 지나 가을 중반에는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소통의 불꽃이 튀어오르고 가을 끝자락에는 상대를 품어안는 성숙하고 안정적인 결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달님이 난 안 될 거야. 우린 끝났어라는 나만의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 갇혀 계신다면 막상 그 기회가 다가와도 선뜻 잡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차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이자 다정한 조언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타로 카드로 흐름을 읽어드려도 내담자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내담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흐름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내가 좋은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좋은 흐름은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로 내 에너지를 채우고 빛을 발할 때 그 좋은 흐름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밤에는 이 카드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내면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에게 우린 안 돼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달님이 만들어둔 그 스스로의 한계와 부정적인 단정을 내려놓는 순간 가을에 들어올 강력하고 성숙한 인연의 기운이 달님의 삶 속에서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스며들게 될 거랍니다. 스스로를 믿고 다가올 따뜻한 가능성에 마음을 살짝 열어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리딩이 우리 달님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다른 번호의 흐름들이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어서 제가 같이 덩달아 마음이 좀 가라앉았었는데요. 4번 달님의 리딩에는 저도 마음이 좀 따스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으신 리딩이라면 그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나벨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